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플로우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지혜입니다. 저희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알리기 위해 공익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광고 컨셉을 도출시키는 크리에이티브안을 작성하며 광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광고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분석 및 도출입니다. 저희의 광고 대상은 녹조인데요. 녹조란 주로 여름철에 녹색을 띠는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여 물 빛깔이 청렴색이나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양염류 농도의 증가, 물의 체류 시간 증가, 수온 상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물의 체류 시간 증가입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 수온이 상승하면 인과 철 등의 연양염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녹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인체에 노출이 된다면 루게리병,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녹조물을 마신 300마리의 코끼리가 떼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녹조가 저희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대구 현풍읍과 달성군 구지면의 한 가정집에서 수돗물 필터에 녹조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낙동강 물을 쓰는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의 양은 미국의 녹조 허용치를 8배 이상 넘긴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낙동강 녹조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10월 달에 대구 강정보로 현장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어 녹조를 볼 수 있을까 걱정하였지만 걱정과 달리 두 눈으로 녹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녹조가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녹조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썸 트렌드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9월 2주차에만 언급량이 높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마이크로시스틴이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는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에 언급량이 높은 것인데요. 9월 이외에는 언급량이 현저히 낮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 잠시만 관심을 가질 뿐 지속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문제의식, 관점, 목표, 지향점을 세워보았습니다. 낙동강 녹조의 문제의식은 많은 사람들이 녹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며 녹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미래에는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녹조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녹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단 심각성을 알리는 것에 지향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안입니다. 저희가 낙동강 녹조 문제를 다룬 광고를 제작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녹조의 심각성을 알려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저희 광고의 중요한 타겟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구 시민들입니다. 넓은 타겟은 전 국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의 광고가 사람들에게 지지받아야 하는 이유는 낙동강 녹조가 수돗물, 농산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이미 저희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된다면 대구뿐만이 아닌 전국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광고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녹색 음식인데요. 수돗물 농산물에서 녹조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미래에 녹조로 뒤덮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녹색 음식을 통해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만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커피 플랫폼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대상은 녹조이며 물리적 상태에는 악취가 발생한다, 녹색이다. 심리적 상태에는 더럽다, 건강에 위협이 된다. 관계적 상태에는 농산물을 기피하게 된다, 행복을 잃게 된다입니다. 따라서 도출된 커피는 우리의 식탁은 녹색으로 물들었다입니다. 세 번째는 광고 전략입니다. 우선 로그라인은 2032년 녹조로 가득한 식탁, 우리는 독을 먹고 있다입니다. 폴로우팀이 제작한 광고 영상의 줄거리는 녹조로 가득한 식탁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엄마와 딸입니다. 10년 전 녹조를 방치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톤앤매너입니다. 저희 광고의 분위기는 평온함 속 기괴함이며 소름 돋는입니다. 그리고 장르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핵심 단어는 녹색 식탁입니다. 저희 광고의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 강조입니다. 녹색을 강조하기 위해 톤다운 시켰으며 이를 통해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모자이크 패턴입니다. 뉴스에 여러 장면들이 모여 녹조물을 마시는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녹조는 한 가정이 아닌 대구 혹은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웃는 모습과 엄마도 마실래?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녹조물을 권하는 느낌을 받도록 하여 공포감을 조성하였으며 미래에 이 물을 내가 마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익스트림 클로즈업입니다. 저희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핵심 기법으로 사용하여 녹조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하였고 광고 속 상황이 현재 저희의 삶에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 전파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관심을 이끌어올 수 있다는 점과 유관 기관에게 전달하여 녹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모전에 참가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까지도 이 문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플로우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